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근호사입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때 USCIS 이민국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케이스를 진행하면 이민국, 미국 밖,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하면 대사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기는 한데 사실 이민국, 대사관 둘 다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대사관을 통한 과정은 컨슐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셔널 비자 센터 (NBC라는) 곳을 통해서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 원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 컨슐러 프로세싱도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냥 이제 인터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원서를 내고 인터뷰 전에 이제 대사관에 또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듣기만 해도 이게 참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케이스별로 어떨 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어떨 땐 대사관, 어떨 땐 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민국을 통해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과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컨슐러 프로세싱, 이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민국 USCIS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하는 오피서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오피서들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민법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고, 여기서 이제 바뀐다는 거는 한번 바뀌고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예전 기준으로 롤백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법 규정을 주의 깊게 잘 적용을 해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제 법이 바뀌거나 하면은 팔러시 매뉴얼을 이제 통해서 오피서들을 교육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충분히 안 된 오피서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뭐 그 이유야 이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일하기 싫어서 뭐 대충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많이 해봐서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대로 심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는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신의 법 규정 그리고 이민국 팔러시 매뉴얼을 직접 인용을 해서 이제 넣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서가 착오 없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건데, 좀 생각하면 웃기죠? 왜냐면 이민국 오피서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민국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케이스가 한 번에 바로 거절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RFE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이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대응을 할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 심사 결과를 바로잡을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거절이 된다고 해도 어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이 있다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직접 같이 인터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대사관, 컨슐러 프로세싱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는 변호사가 인터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30년도 더 전 이야기니까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겠고요. 그리고 이 대사관 인터뷰에서 만약 거절이 되면 이민국하고는 달리 공식적인 어필 절차라는 것이 없고, 리글넷이라고 이제 대사관 위에 있는 그 DOS 국무부에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조차 영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인터뷰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이민국 과정에 비해서 대사관 과정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사관이 거절될 위험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영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 자체가 이민국 오피서들보다
영사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민국 오피서들은 이민법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반면에 이 영사들은 FAM, Foreign Affairs Manual이라고 하는 이거를 따르는데요. 이 FAM이 기본적으로는 이민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이긴 한데 이게 최신 이민법하고 이제 100%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사가 이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NIW 케이스였고 이제 한국에서 개업의 분이셨는데 이민국 승인까지 다 받고 대사관 인터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실 NIW는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대사관 인터뷰는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사가 갑자기 한국에서 하던 병원을 폐업 신고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근데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요구거든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살 거니까 병원을 폐업을 하라는 건데 그게 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병원을 폐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닐 뿐더러 또 순서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폐업을 하면 준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근데 영사가 그 인터뷰 자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E2 비자인데요. E2 중에서도 이제 주재원들이 받는 E2 비자보다 스몰 비즈니스 E2가 이제 특히 더 그런데 E2 비자는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 밖으로 나갈 계획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이민국을 통해서만도 진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결국은 대사관을 거쳐야 하거든요. 근데 이 E2 인터뷰는 영사가 한국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현지 사정에 밝다 보니까 괜히 더 이제 까다롭게 구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스몰 비즈니스 E2는 이제 대부분이 개인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사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업종이나 뭐 이런 사이즈, 이런 비즈니스 규모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어떤 뭐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근거로 이상한 식으로 재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같은 업종이라든지 뭐 또 다른 너무 소규모로 보이는 그런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모든 서류를 이제 다 잘 준비를 했어도 영사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심사가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사가 내 경험상 한국의 E2 비자들은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 법적인 기준이나 뭐 투자 요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시각을 이제 끼워 넣어서 이게 까다롭게 굴면은 이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이제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인터뷰 현장에서 바로 거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옆에 같이 들어가서 바로 잡아줄 기회가 없으니까 더 곤란한 상황이겠죠. 사실 방금 말씀드린 NIW나 E2 비자 대사관 인터뷰 이야기도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영사가 정확히 어떤 월딩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들은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분들을 통해서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화가 나는데 그래서 결국 이민국 절차와 대사관 절차는 단순히 어디에 접수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민국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지라도 대응할 기회가 많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사관 컨슐러 프로세싱은 잘 되면 한 번에 이제 이민국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영사 재량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국 과정과 대사관 과정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